10월 10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전체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에 이 쓰나미 등이 왔을 때 매뉴얼에 이렇게 바다에서 쓰나미가 오면 이 방파제 위로 올라가라 이래 돼 있으니까 한 초등학교에서는 그 바로 뒷산에 조그마한 뒷산이 있는데 오히려 바닷가에 방파제 위로 올라가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 매뉴얼이나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향에 저유소가 터졌을 때, 자, 얼렁뚱땅 수습을 하는 부분에 한국인의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날 초등학교에서 그 인근에 있는 풍등을 80개 날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 떨어졌고 그걸 스리랑카 인부가 고향이 그리웠는지 한번 날리다가 그게 저유소로 다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저유소 중에서 바닥에 잔디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데는 그것밖에 없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바닥에 세면으로 깔아놨으면 콘크리트 처리를 했으면 그 풍덩이 떨어졌다 해서 불똥이 콘크리트 위에서 타가지고 흡입구 입구까지 환기구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18분 동안 타는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저유소를 감시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걸 타는 것이 CCTV에 잡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CC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저유소는 왜 잔디를 깔아놨는가? 저는 터지고 몰랐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8분 동안 잔디가 타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잔디가 푸릇푸릇하여서 아직 겨울도 아니고 또 그 전날 태풍이 온다 해서 젖어 있는데 잔디가 어떻게 18분 동안 타서 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인근에 담배꽁초를 잘못 던져도 그 불씨가 날아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뭐 일반 사람들이 상암공원이나 이런 데서 드론을 날리다가 추락을 해서 충격으로 불꽃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유사한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리랑카 불쌍한 노동자 하나 영장으로 중실화로 구속시키려고 하니 아마 검찰에서도 그게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름을 보관해 놓는 저유소에 몇백만 리터씩 보관해 놓는 저유소에 그런 저유소가 탱크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막 8개, 10개씩 있는 그런 장소에 잔디를 씹어 놓을 수 있는가? 그건 뭡니까? 불탱크 옆에 기름을 뿌려 넣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죽어도 반성을 못하는 민족이에요. 자,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들이나 청와대는 중간선거 직전에 열릴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바람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 TV에 나가서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고 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거라고 트럼프가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이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에어포스 1을 타고 가는 도중에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에는 선거 유세가 너무 바쁘다. 그러면서 장소를 놓고는
서너 곳의 장소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이틀 지나도록 트럼프가 트윗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폼페이오가 갔다 왔는데 무슨 풍계리 재탕 이런 거 말고는 뾰족한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폼페이오의 방문은 중간 선거용으로 북한을 좀 달래고 미국과 북한에 간에 뭔가가 중간 선거 이후에 크게 될 일이 있을 것처럼 바람을 잡는 그런 미팅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나 북한의 영토에서 열릴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바람 잡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헛된 기대를 심어줘야 트럼프로서는 뭔가가 이렇게 또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심지어 트럼프는 플로리다에 자신의 마라라고 별장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생각 좀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를 트럼프의 별장에 부른다? 그러면 거의 일본의 아베 수준이거나 중국의 시진핑이만큼 대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폼페이오가 방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때문이다. 즉 미국 정상회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가 플로리다 별장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냐니 김정은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할 건데 그렇게 되면 한번 지켜보자. 이 사람 맨날 한번 지켜보자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에 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첫 번째 회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열린 걸 잘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잘 이해했지요. 그 내용 자체가 워낙 없어서 황당했지만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로 논의한 게 비핵화인데 일부 언론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1차 미국 정상회담의 결론은 북한의 페이스대로 미국이 말려 들어가서 가짜 비핵화의 실마리를 열어줬다. 이거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서 한미 훈련이 도발적이라는 황당한 헛소리까지 했고 돈이 많이 든다 소리까지 했죠. 자,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했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도요. 사실 이쯤 되면 여기에 무언가 심오한 뜻이 있거나 정말 천재라서 다른 수를 생각하면서 북한을 갖다가 끌고 가다가 조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텃봉에 빠진 사람들의 황당한 헛소리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피카소가 옛날에 그림을 낙서로 막 한 거예요. 왜? 하도 추상화를 그려서 피카소 하니까. 그런데 피카소가 막 낙서한 그림을 서로가 다 심오한 뜻이 있다고 해석하려 했다라는 것만큼 황당한 트럼프 추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큰 규모의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고 해제하려면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의 매우 성공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고 자신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 자, 그러려면 김정은이가 사라져야 되죠. 자, 이런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담기지 않고 눈꽃만큼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머리하고 입이 따로 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를 이건 말을 한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지적인다라고 안 그러면 짓는다라고 표현해야 더 적합한 용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사람들, 기업인들과 은행들이
김정은이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오면 투자를 하고 싶한다. 미안하지만은 김정은이 죽기 전에, 뒤지기 전에는 그럴 사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투자하고 싶으면 부동산꾼 트럼프 네 돈 투자해봐. 트럼프가 만약에 평양이나 북한에 투자를 해서 빌딩을 짓겠다고 놓으면 저는 그때부터 트럼프 비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국 간의 대화에 대해서 논평을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내놓기 바란다며 미국이 북한과 훌륭한 대화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거다는데 딱 보면 내놓을 놈이에요. 거래 기술에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적어놓고 김정은이를 지금까지 몇 달을 겪어놓고 이게 내놓을 놈인가 안 내놓을 놈인가를 아직도 모른다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 또한 트럼프의 심오한 뜻이라고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었고 중요하게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자신도 김정은을 좋아하고 김정은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헛소리를 했고 폼페이오가 북한에서 좋은 만남을 가졌고 훌륭함을 뛰어넘는 수준의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언론은 정확하게 이를 보도하지만은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헛소리를 참 중계하는 것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편에 서서 유엔의 회원국들을 또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자, 니키 헤일리는 그냥 트럼프 선거운동 좀 돕다가 대사 자리 깨찬 게 아니라 6년 동안 젊은 나이에 여성으로 그것도 이 와스프 출신도 아니면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내다가 지금 유엔 미국 대사로 갔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주지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엔 대사로 갈 때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시키거나 NSC 보좌관을 시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마평에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왜 그만뒀는가? 물론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 공화당은 그가 대북 제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트럼프 정권의 대변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니키 헤일리는 다음 대사가 올 때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아마 올 연말 정도까지 할 것 같아. 다음 행보는 정해진 거 없고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쉴 사이 없이 해온 만큼 좀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2020년 대선에 출마하려냐.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앞에 그만둔 폼페이오 전임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보다 트럼프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헤일리는 계속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입장을 늦추지 않고 강경하게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키 헤일리의 입장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였죠. 자, 그런데 이 미북 간의 설거머니 압박 전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니키 헤일리가 주장해온 입장이 좀 곤혹스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일리가 사임하게 되는 것은 그의 그 정치적 입지하고 좀 맞물리는 거 아니냐. 헤일리는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초강경 매파로 불리우는 볼턴 그리고 헤일리 이 두 사람이 아주 강경 노선을 유지해왔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지해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가 한때는 여기에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유화적인 입장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폼페이오가 미국의 이 각종 외교와 북한에 대한 이런 회담을 주도해 가면서 헤일리의 역할이 확연하게 줄었고, 또 볼턴이 헤일리의 부분들을 일정하게 커버하면서 정치적으로 헤일리가 좀 입지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익명으로 트럼프 정부 고위직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니키 헤일리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 편을 들었다는 거죠. 기고한 사람을요. 그랬는데 이렇게 후임 자리가 없이 갑작스레 그만두는 부분은 무언가 니키 헤일리의 입지에 대해서 좀 트럼프 측과 충돌하는 일이 요 근래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소수인종의 시크 교도의 그 이민자의 딸입니다. 그 인간 승리지요. 자, 그런데 주지사까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직접 당선이 된 사람이 이 그만두게 되는 부분에는 아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나 폼페이오를 믿고 제재 압박 강화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노력해 왔는데, 지금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북한에 이 핵 리스트 신고조차도 받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유엔 대사 재직 중에 12억 5천만 원의 한국 돈으로 빚더미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년 사이에 빚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난 17년에 빚이 52만 5천 달러에서 최근에 1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2016년 이래 지금 빚이 눈덩이처럼 개인 빚이 늘어나고 있고, 유엔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개인적인 재정적 파산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로 일하면서 2억 정도 받았는데 빚이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헤일리가 이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 딜레마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풍계리 사찰단 부분이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별의별 의미를 부여하면서 협상의 불씨를 살려가려고 하지만은, 자, 북한에 과거 핵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신고를 해라. 그 다음에 사찰단이 갔다가 미흡하면 다시 가도록 허용해라. 가서 북한에 의문이 나는 걸 다 묻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가서 둘러리 쓰고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풍계리 사찰은 김정은이 같은 차를 2번 팔아먹은 거다, 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죠.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방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김정은의 허울뿐인 양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미국에 자랑을 하냐, 마쿠에 합의된 내용도 없다고 듣고 있다. 뭐 일부는 다른 지역의 사찰도 무슨 포함되어 있을 거다. 특히 그 무슨 ICBM 시설에 대한 사찰, 이런 것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마련하는 사람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북 성과가 매우 미미하고, 그 다음에 마쿠 협상이라고 해서 비건하고 최선희가 지금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또 협상을 해야 뭔가가 될지 말지 아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굳이 평양에서 4차 회담을 한 부분은 대외적으로 뭐가 진행되고 있는 양 한번 이렇게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쇼를 하지 않으면 두 척 다 난감해질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최근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죠. 대북 제재부터 해라. 종전선언 이렇게 해라. 우리가 먼저 핵을 해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면 큰 소리 자꾸 치다가 진짜 아무도 상대 안 해주면 화가 나서 사고를 진짜 하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6일 선거 전에 북한이 사고를 치면 미국이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달래줘야 되겠다 해서 폼페이오를 보냈고, 그러니 의기양양해진 김정은은 예초에 예상되던 살라미식 핵리스트 신고니 무슨 영변 핵시설 폐쇄 그리고 사찰 이런 게 아니라 풍계리 동창리에 대해서 뭐 한번 너네들이 필요하면 와서 볼 수 있니 어쩌니 이런 소리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계리 사찰은 똑같은 차를 또 파는 거다. 김정은이 허울뿐인 양보를 하는 기술에 숙달됐다. 미국 관리들로부터 막후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북한의 느린 시간표를 볼 때 김정은이 핵 포기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도 트럼프 닮아가지고 말의 성창과 허풍을 떨고 있어요. 생산적이다, 진전이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온 폼페이오의 발언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양제처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뒤 생산적인 만남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가 왕 부장이 미국이 잘못된 언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면 충돌로 달라들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이것도 생산적이라고 표현을 하니 이게 입에 훌륭하다라는 말, 뭐 트럼프의 원더풀 같은 이야기가 입에 붙었듯이 폼페이오도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미국에서 지금 박살이 났다라는 겁니다. 비핵화 시간표는 날아가 버렸고 풍계리 사찰 받아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차를 파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두목급끼리 만나도 답도 안 나오는데 쫄병 최선희하고 비건이 오스트리아에서 무슨 답을 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은 흥분해서 한반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동북아에 대단한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뻥이요입니다.